빰빰바라밤밤 100회가 왔네요. 네, 빰빰바라 100회차 시간입니다. 네, 와우, 별 다른 거 100회라니. 없고요. 네. 네. 처음 이거 시작할 때 네. 그냥 노닥거리고 끝나고 소주 하나 먹자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건데 맞아요. 놀다 보니까 또 맞아요. 100회까지 왔네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첫 녹화회차가 제가 처음 합류했던 게 2023년 3월 16일이었어요. 야, 이제 1년 다 오래됐네. 돼가죠. 네. 1년 다 돼가고 63회부터 100회까지 38회차입니다. 저는 지금 출연한 게.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상 놀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왜냐면 이거 안 했으면 저는 맨날 술 먹고 놀게 뻔해서 맞아요. 이거 했던 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다 이쪽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보성님이랑 그러니까. 현우님이랑 저 모두 다 원하는 사람으로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랑 모여서 영화 얘기하면서 인사이트 키우는 게 저희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꾸준함에 네. 감사함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네. 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사삭 치킨님이십니다. 플랜치로 영상도 영화도 잘 봤습니다. 말씀처럼 포커스가 일부러 나가게끔 찍었더라고요. 노인의 시점으로 표현해서 그런 건지 원거리는 완전히 뿌옇게 나오더라고요. 앞이 불투명한 미래를 촬영 방식을 통해 보여준 건 아닌가 싶네요. 인간의 죽음 또한 거대한 자연의 섭리와 생태계 시스템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미장센이 있습니다. 히로무가 자신의 삼촌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병동으로 향하는 시퀀스가 그것입니다. 태평양의 기압 변동으로 눈과 비가 내리고 있다고 라디오 아나운서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 히로무는 차의 핸들을 돌려 유턴을 합니다. 기후의 변화를 히로무의 심경 변화로 표현한 듯합니다. 이내 싸늘한 시신이 된 삼촌을 자신의 타에 태우는 장면에서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차의 유리창에 내리며 서서히 녹아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인간의 삶 또한 이렇게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표현하더군요. 이런 표현을 통해 인간도 결국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이 부여하는 죽음이라는 운명을 거부할 수 없음을 보여줬던 건 아닌가 싶네요. 씁쓸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심각하게 발생할 문제로 보입니다. 영화 초반의 노인의 빈곤 문제는 결국 청년 세대의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자막한 나레이션으로 나오는데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저의 짧은 견해로 보건대 진짜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정치, 문화 모든 게 다 싹 바뀌어야 지금의 시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어느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여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 전체가 과부하가 걸려 시스템 자체가 기능을 못하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다 톱니바퀴처럼 엮여 있어서 영화 보는 내내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더군요. 미래 세대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사실상 노예화될 정도로 시스템이 과부하 걸리면 그때 레볼루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슬픈 현실이죠.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확실히 플랜치 15가 이 바사사삭 치킨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지만 정치적 함의가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영화긴 해요.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그냥 사견은 자본주의는 붕괴한다. 그렇죠. 언젠간이죠. 언젠간. 그러니까 언젠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아니지만. 네. 지금도 이제 뭐 2월인데 벌써 따뜻하죠? 네. 언젠간 사라집니다. 지구가 망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네, 다음 댓글 팟캐스트에서 항상 댓글도 달아주시는 스필벙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네, 콘텐츠 중독자로서 이번 연휴는 참 바빴습니다. 살인자, 이응, 난감을 정주행하고 LTNS를 중반 정도 봤습니다. 이 LTNS가 그 소공녀 감독이랑 윤희기 감독이 합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살인자, 이응, 난감은 그냥 킬링타임용 정도는 됐어요. 확실히 손석구가 섹시합니다. LTNS는 확실히 편집이라던가 화면 구도부터 독립영화 감독 특유의 정형화되지 않은 감성이 있었어요. 플랜치 15는 참 차가운 영화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를 보는 인물들이 기억에 남는 영화입니다. 이게 맞아? 라고 묻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개인적으로는 시스템과 약자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렇네요. 켈러치 감독의 나다니엘 블레이크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그 정책의 대상인 노인들이 이에 저항하는 모습이 조금 더 당겼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TV를 끄거나 배너에 오물을 던지는 게 고작이라뇨. 일본의 정서가 그런 걸까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되게 뭐 볼만한 작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일단 저항하는 모습이 더 담겼다면 네. 근데 제 생각은 뭔가 이 영화가 전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으면 제 생각은 그 에너지가 딴 데로 또 살짝 좀 튀었다? 다른 데 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뭔가 저는 이 영화에서 말하는 그 에너지의 가장 주된 속성은 무력감이라고 생각해요. 그 노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결국 그 저항하는 것도 마지막에 미치가 저항하고서 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저항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네.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감사하고 LTNS도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TV는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LTNS는 딱 그 재밌게 봤어요. 그 마지막에 그 방 안에서 비 내리는 연출은 살면서 처음 보는 연출. 아 그런가요? 아니 생각보다 신선했어. LTNS 얘기 나오니까 하고 싶었던 게 그 LTNS 감독 중에 한 분인 그 정고은 감독? 정보은 감독 있잖아요. 정보은 정고은 감독. 이분이 광화문 시네마 출신이시잖아요. 광화문 시네마라고 하면은 그 옛날에 2010년대 한 초중반, 중후반쯤에 딱 초중반쯤에 독립 영화 좋은 거 많이 만들었던 회사잖아요. 뭐 범죄의 여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족구왕도 그렇고 또 뭐 있었지? 소공녀도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좋은 영화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 여기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광화문 시네마가 좀 아쉽네요. 네. 독립 영화 시장이 더 올라가야죠. 전주 영화제가 또 소식이 들리고 뭐. 맞아요. 슬슬 들리고 슬슬 있죠. 이제 또 들리고 있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전주를 갈 수 있다면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틀어주기를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어떤 겁니까? 저는 이거 틀어주면 전주 갈 겁니다. 어떤 거? 그 미야키쇼 신작. 그거. 새벽의 모든. 그냥 일본 비평계에서 그냥 레전드급 극찬이 나왔다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개봉을 했다고 해요. 근데 평이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요. 저는 뭐 작년 연말결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야키쇼 너희 눈을 들여다보면 3등이었나? 4등이었나? 4등인가 3등인가로 뽑았는데 그 정도로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인데 뭐 실제로 감독한테 사인도 받았었고. 근데 와 평이 그렇게 좋으면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네요. 결국 그 미야키쇼도 그 하스미 시키코로부터 시작된 그 구로사기 요시, 아오야마 신지, 하마구치 류스케로 내려오는 그 하스미 사단의 또 새로운 사단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2주 영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보통 녹화를 목요일에 합니다. 근데 그렇죠. 오늘은 수요일에 하죠. 네, 근데 조율하다 보니 수요일에 개봉 영화를 보자마자 어떻게 스크립트를 바로 만들어서 바로 녹음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현우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원래 저희가 수요일 영화를 보고 목요일 날 이제 녹화를 따는 그걸 이어왔는데 너무 개봉작이 없었다. 일단 개봉작이 뭐 우견이도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발렌타인데이라 그래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없어. 뭐 애니메이션 영화 있고 공연 실황밖에 없어요. 우견일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근데 또 하필 또 거기다 또 100회 특집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뭐 차라리 저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아카데미 노미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래도 좀 박슨 아카데미나 뭐 넷플릭스 뭐 러스틴 같은 나무주연상 노미나된 거나 아니면 뭐 공작이나 안데스 설월에서 그래 뭐 그걸 하거나 생각해봤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100개나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래. 100개 특집으로. 우리가 뭐 평론가도 아니고 영화를 정말 많이 본 것도 아니지만 윤생 영화 베스트 5, 워스트 5를 해보자. 그런 거죠. 뭐 현웅님은 이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말 그대로 평점 만점짜리 5개. 영화 그냥 극장에서 본 것도 있고 집에서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별점 만점짜리가 10개 되나? 11개 되나? 와 진짜 짜시네요. 짜고 해서 만들어낸 그 영화 중에 5개를 갖고 왔고 워스트 5개 같은 경우 워스트라 하긴 좀 뭐하지만 정말 아쉬웠던 영화 5개는 극장에서 봤던 기준으로 이거 정말 아닌데라는 싶은 영화 정말 아쉬웠네라는 싶은 영화 5개를 선정을 해서 근데 저는 현웅님이랑 좀 별점 매기는 방식이 다른 게 저는 굉장히 후하게 줍니다. 나 베스트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라라랜드죠 뭐. 계속 인생 영화를 하셨어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이고 이 또 영일이라는 팟캐스트 유튜브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된 또 계기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는 진짜 오프닝 시퀀스부터 정말 뻑이 갈만하죠. 뻑이 갔던 영화였고요. 그러니까 위플래시가 이제 터지고 나서 데이미안 슈젤이 진짜 명장 반열로 들어가냐라는 그 지점에서 라라랜드가 딱 나왔는데 빵 터졌죠. 데이미안 슈젤이 이제 입증이 된 증명이 된 터졌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통해서 엠마 스톤도 라라랜드 이후 이제 커리어가 확 풀렸죠. 그 이전에 뭐 버드맨 같은 걸로 시작해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하다가 이후로 이제 더 페이버릿이나 크루엘라 같이 확실히 색깔 강한 영화들을 만나면서 근데 확실히 라라랜드가 좀 분기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 게 이 데뷔 초반 엠마 스톤을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코미디 영화 많이 나왔었거든요.
웃기는 뭐 네, 그런 뭐 좀비랜드나 어, EJ 어. 같은 영화들 그쵸. 그런 영화도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가끔 그립기도 한데 뭔가 확실히 라라랜드 이후로 나오는 영화들이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해요. 예. 지금 확실히 뭔가 농후한 매력을 네, 보였다가 맞습니다. 가벼운 것들에서도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죠. 폭주하죠. 예. 폭주하듯이 그냥 네. 뛰어버리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아. 네, 라라랜드는 싫어할 수가 없는 영화죠. 예. 근데 이거 만약에 엠마 왓슨이 했다고 생각해봐. 네. 그것도 조금 아, 그런데? 그렇죠. 전 엠마 스톤이 더 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원래 대면 소재를 기획한 첫 캐스팅 둘은 엠마 왓슨하고 마일스 텔러. 였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둘이 주인공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뭔가 감정선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둘이 연기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엠마 스톤의 마스크 플러스 라이언 고슬링도 표정 연기가 되게 극적이진 않잖아요. 엠마 왓슨하고 라이언 고슬링도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엠마 스톤이랑 라이언 고슬링이 곡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 많이 받은 게. 네, 이미지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기가 막힌 캐스팅이었고 네. 정말 네. 최고의 영화였다. 저의 정말 넘버원 지금 영화. 그리고 뭐 라이언 라이언 고슬링도 그 이전에도 뭐 좋은 영화 많이 나오긴 했지만 블루 발렌타인이라던가 드라이브라던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확실히 이 영화로 체급이 확 올라간 느낌이 있어요. 네. 체급이 확 올라갔죠, 이 영화로. 좋습니다. 가시죠. 하나씩 가는 건가요? 근데 이것도 하나씩 가시죠. 저도 너무 뻔한 거라 네. 아실 거예요, 현웅님도. 제가 뭐 말할지. 제가 항상 말했습니다. 제 인생 영화 1등이 뭔지. 어떤 거? 네, 올드보이.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제 영화랑 처음에 사랑에 빠지게 해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영화에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게 해준 영화는 뒤에 나올 영화지만 이 올드보이를 처음 보면서 이 영화라는 콘텐츠 혹은 매체 혹은 예술이 이렇게 개쩌는 거였구나 라고 처음 느끼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청불이긴 하지만 고3 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 박찬욱 감독 좋아하는 사람은 다 그냥 넘버원으로 올드보이 뽑는 거야. 그렇죠. 보통 올드보이 아니면 복수는 나의 거 뽑죠. 네. 나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복수는 나의 거, 뭐 최근 뭐 헤어질 결심도 있고 올드보이도 있고 뭐 아가씨도 있을 것이고 제이세이도 하는데 있고, 네. 그러니까 공동경비구역도 있고 그 뭐죠? 그 비하고 임수정 나온 사이보그 지방에서 그거 그건 완전 컬트 영화고요. 컬트 그거 나 영화. 그거 생각보다 재밌게 봤는데. 저 주변에 그거 인생 영화로 꼽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네. 그런 시선도 있지만 어쨌든 올드보이를 정말 인생 영화로 뽑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 생각. 제가 뒤에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인생 영화의 한 절반 이상이 좀 되게 뜨거운 정서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 이 제 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너 그럼 성현 씨는 뜨거운 정서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거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정서의 영화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영화를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해준 그런 되게 기념비적인 영화여서 뽑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드보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저는 일단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에너지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뭐 국적성이든 뭐든 뭐 국적성이든 뭐 시나리오에 살짝 허술함이든 어쨌든 올드보이가 받는 비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올드보이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정말 어느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하기도 힘들고. 네. 정말. 그래서 뭐 이제 올드보이는 거의 우리나라도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기념비적인 이제 고전이 됐죠. 예. 고전이 됐어요, 그냥. 지금 뭐 당장 장도리 씨 따라한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진짜 네. 보통 진짜 지금만 생각해도 한 5개 정도는 떠올라요. 그 옛날에 킹콩 영화에서 따라했었고 킹스맨에서도 따라했었고 데어데블 드라마에서도 따라했었고 뭐 소사이드 스쿼드에서도 따라했었고 네, 정말 이제는 한신 자체가 너무 그냥 교과서가 돼버린 영화라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오케이, 어떻게든 라라랜드 올드보이 했고 저는 두 번째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그냥 뽑았습니다. 근데 이거도 효도님이 한 5번은 얘기했죠. 예. 스티븐 스필버그의 첫 뮤지컬 영화이고요. 저희 쉰들러 리스트가 저도 만점이고 파벨만스도 만점이고 이 영화도 만점이고. 네. 근데 이 영화가 제일 베스트라고 하시는. 나?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거 순위가 아니라 그냥 두 번째. 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레이첼 지글러에 빠지게 되었던 네. 그 가능성을 봤고. 네. 근데 개인적으로 한국 게임은 안 봤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래서 그냥 기대하는 건 백설공주 그냥. 맞아요. 백설공주 디즈니의 백설공주는 과연 어떻게 그려질까.
지금 맞습니다. 그거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작품이 유독 호불호가 갈리고 있어서 네, 일단 내러티브가 너무 고전적이어서 그건 맞지. 네, 너무 고전적이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워낙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고 지금 있기 라라랜드랑 때문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어느 면에서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라라랜드를 뛰어넘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저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저는 이거는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냐는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나는 라라라라라 아메리카 네. 뻑 가버렸어요 그냥. 저도. 아리아나 드보저 너무 좋았고요. 네, 아리아나 보지 너무 좋았죠. 최근에 그 위시도 네, 위시도,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냥 그 정도. 네, 근데 웨스트사이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정말 사람들 평가 보고 이거 별론가 하시는 분들은 별로일 수도 있긴 한데 한번 봐보십시오. 안셀 엘고트도 가능성을 터뜨렸고 뭐. 이미지만 봐도 정말 이미지만 봐도 이 영화가 저희가 왜 추천드리는지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가시죠. 두 번째 뭐 이것도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바스터즈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타란티노.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이 바스터즈를 왜 꼽았냐.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제가 영화 사랑에 빠지게 해준 그런 영화에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썰이 긴데 뭐냐면은 훈련소 가잖아요. 지금은 아니긴 한데 지금은 아니긴 한데 지금 휴대폰 다 주는데 네, 휴대폰 못 써요. 휴대폰 못 쓰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죠. 운 좋게도 훈련소 동기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실제로 영화 업계에서 일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영화가 좋냐라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뭐 당연히 바스터즈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수첩에 몇 페이지씩 적어가지고 이 영화 꼭 봐야겠다라고 저장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딱 자대 배치를 받고 핸드폰을 받았어요. 핸드폰을 받고 딱 첫 영화를 뭐 볼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바스터즈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우연히 봤습니다. 바스터즈를.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영화 사랑에 빠지게 해준 그런 작품이 됐습니다. 머리 이거 벗기는 거 아직도 생생한데요. 네, 이거 머리 이거 벗기는 맞습니다.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이 영화에서 유독 원래 좀 타란티노가 워낙 좀 유혈묘사를 많이 하는 감독이긴 한데 바스터즈에서 보여지는 이 피는 뭔가 열정의 레드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사람들이 열정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색채 중에 하나가 레드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타란티노는 이 나치를 처치하려던 그런 숨어서 활동하던 레지스탕스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영화, 열정을 표현하려는 게 아닌가. 홀로코스트에 대해 학살에 대해 열정으로 답한다라고 말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순수 재미도 그렇고 순수 재미도 그냥 고트 바디를 끌 수 있고 작가주의적으로 따랐을 때 영화적 완성도도 타란티노 중에서 제일 좋아요. 네, 고전적인 완성도가 제일 좋아요. 바스터즈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함의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너무 재밌어요. 이게 러닝 타임이 165분인가 그래요. 152분이네요. 152분. 그냥 너무 재밌어요. 네. 제 세 번째는 메모리아입니다. 메모리아. 이거는 아피차풍 유라스타쿤 영화인데요. 네. 살면서 그냥 극장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갑자기 그냥 쿵 울리는데 와 그냥 이게 뭐지 싶었던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건 도대체 내가 맞습니다. 무슨 경험을 하고 있지? 기존에 저희가 영화를 볼 때 접근할 수 있는 뭐 여러 방법론을 아예 부정해 버리죠 이 영화는. 그냥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짜 영화 해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게 정말 예술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죠. 근데 네. 이거 보면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 존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졸다가 쿵 하면 이렇게 깨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영화 볼 때. 근데 네. 나는 다행히 컨디션 좋아서 그렇게 본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거기 나오는 틸다 스윈턴부터 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경험을 극장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인생 영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너무 추천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메모리아로 아프차퐁을 입문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영화로 이 감독 입문하시면 안 됩니다. 열대병이나 엉클블미 같은 영화들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화도 어렵기는 한데 굉장히 독창적인 감독이라고 정말. 독창적인 손에 감독이긴 꼽는 한데 독창적인 정말 이 영화 감독이라고. 처음 보시면은 뭔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어,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극장에서 겁니다. 봐야 돼요. 그리고 네, 집에서 맞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예, 뚝뚝 끊깁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네, 제 다음 영화는 이것도 뻔한 영화예요, 되게. 어. 네, 시네마 천국입니다. 시네마 천국.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세 가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거예요. 올드보이 바스터즈 시네마 천국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건데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MBTI가 완전 T입니다. 한 T 90이 넘어가요. 현님도 그러실 것 같긴 한데. 나 F입니다. 아 F라고요? 말이 안 되는데? 나 F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네네. 하여튼 제가 완전 T라 영화 볼 때 잘 안 울어요. 음. 거의 안 울어요. 근데 살면서 유일하게 영화 보다가 펑펑 운 경험입니다. 진짜 제가 저희 집안 내력이 친가 쪽이 비염이 내력입니다. 비염 안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충농증. 울 때마다 히끗히끗 코 빨개지고 그러는데 정말 군대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아 진짜 선임 후임한테 쪽팔리게 진짜 엉엉엉엉 울었습니다. 그 알프레도가 늙어가는 과정부터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딱 마지막에 돌아와서 토토가 돌아와서 딱 극장에서 그 짜집기 된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러브 테마가 나오는 딱 그 장면 거기선 진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 네. 아우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전 이 영화는 뭔가 사라져가는 추억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져가는 기억을 영화라는 예술이 어떻게 영원히 간직하게 만드느냐. 저는 이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가장 그 인간다운 정서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다루는 그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뭐 네. 라스트 필름 쇼도 있었고, 네. 바빌론, 뭐 네, 사랑은 파벨만스도 낙엽을 있었고. 타고, 파벨만스, 원 세컨드도 뭐 다루진 네. 않았지만 있었고, 네. 그래서 시네마 천국은 진짜 안 본 사람 있으면 무조건 머스시야. 네, 맞아요. 이 영화는 저는 그래서 그 시네마 머스티라고 천국의 생각합니다. 엔딩 씬 아니면은 시네마 천국의 영화 전체 아니면은 러브 테마 진짜 제 울은 벨입니다. 음, 네, 진짜 한 틀면은 10초 안에 울 수 있어요. 음. 그냥 그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됐던 영화 중에는 그 중에서도 저는 무조건 봐야 될 머스티 영화가 아, 맞습니다. 시네마 천국. 안 보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네. 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남아 있는 겁니다. 가히 말하자면. 네. 진짜 최고의 영화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제 네 번째 베스트 영화는 이제부터 이제 조금 새로워지는데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야, 안에 저도 이거 9점 줬어요. 이거는 저는 이거는 영화 좋아하면 싫어할 수가 없는 영화입니다. 저 이건 집에서 봤습니다. 집에서 네. 보는데 저도 군대에서 봤어요. 그렇잖아요. 초반에 보면 뭐 조금 실수가 보이고 네. 그런 게 잡히는데 이게 뭘까 생각하는데 네. 이게 이거였다고라고 그냥. 저는 이런 그때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이 영화에 대해서 더 언급하는 것 자체가 스포일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영화를 사랑하면은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아. 영화는. 네. 그래서 충분한 이제 인내심도 가지시고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이제 대기하시다 보면 네. 그 이상한 마법이 펼쳐지는 영화다. 30분만 버티고 오세요. 맞아요. 예. 30분만 제발 버티세요. 30분만. 그래서 그 뭐 프랑스에서도 뭐 리메이크작이 나오고 저 봤거든요. 봤는데 근데 확실히 아니, 좀, 너무 똑같아요. 이 원작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뭔가 좀 감흥이 너무 없었다 저한테는. 그래서 네. 일단 이미 아는 이상 그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영화는 진짜 스포일러 없이 그냥 네. 뚝 틀어놓고 보시면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다. 꼭 보십시오. 네. 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이제부터는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데 나머지 두 개는 되도록이면 극장에서 본 영화들. 네. 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극장에서 안 본 영화들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뭐 머를랜드 드라이브, 조나단 글레이저의 탄생, 뭐 키아로스타미의 사랑을 카피하다, 뭐 구스방 산트의 엘리펀트, 뭐 스콜세지의 뭐 레이징 불, 우디 앨런의 애니홀, 뭐 정말 많은데 이제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본 영화입니다. 어렸을 때 봤다가 다시 본 영화인데 브라이언 드 팔마의 필사의 추적. 완전 블로우아웃. 영재 블로우아웃. 완전 고전의 영화를. 네, 81년 영화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유럽 영화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미국 영화, 유럽 영화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미국 영화 골라요. 저는 미국 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미국 영화를 더 존 포드 막 좋아하고, 그런 네, 저는 미국 고전을 아. 더 훨씬 좋아해요. 유럽 고전보다. 유럽 고전도 좋아하긴 하는데 미국 고전을 히치콕. 훨씬 좋아하고. 존 포드. 그리고 저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 사조도 딱 그 60년대부터 시작한 그런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대표작으로 따지면은 뭐 대부라던가 음. 뭐 지옥의 묵시록 음. 뭐 이런 영화들처럼, 아니면은 뭐 싱잉 더 레인 그거 그거는 좀 더 옛날이고, 그건 좀 더 옛날이고, 완전 아, 차가운 영화들 있잖아요. 네. 피도 눈물도 없는 뭐 아. 윌리엄 프리드킨의 뭐 엑소시스트라던가 음. 프렌치 커넥션 이런 영화들처럼 뭐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주인공 가차 없이 그냥 비극적으로 끝내버리는 음. 완전 도회적이고 차가운 도시적이고 차가운 이미지, 음. 이런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그 브라이언 드 팔마가 그런 사조를 이어받은 좀 뒷세대의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 선배들의 사조 플러스 히치콕의 오마주 플러스 자신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이미지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블로우아웃이. 거기다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함의 플러스 여기서 더 확장을 하면은 영화라는 속성에 대한, 영화라는 예술에 대한 메타적인 시선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이런 것들도 정말 많아서 좋긴 한데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이미지가 말이 안 됩니다. 이미지가 진짜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존 트라볼타인데, 존 트라볼타가 마지막에 범인을 찾아서 추격을 하는 시퀀스가 있어요. 그 시퀀스에서 불꽃이 터지는데, 와, 정말 그 불꽃이 터지는 장면은 제가 살면서 보니 1356편 중에 음. 정말 몇 개의 신만 뽑으러 가면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이어서, 정말 이 영화 보기 귀찮다 그러면 그 신이라도 보십시오. 그 정도야. 네, 그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불꽃이,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사회를 비판하는 함의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미국 성적에 들어가 있는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아닙니까? 네. 네. 딱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그러니까 브라이언 드 팔마는 그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의 사조랑 히치콕스러운 그런 고전 미국 영화의 사조를 둘 다 이어받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히치콕스러운 스펙타클을 보여주면서도 그럼 항상 비극적인 결말, 주인공한테 자비가 없는 그런 내러티브를 보여주는 감독인데, 그렇다면 이 영화도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스토리가 의미가 없는 영화입니다. 비극적으로 끝나요. 근데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그 비극적인 결말에서 미국의 사회를 표현하는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의 불꽃이 배경으로 팍 터지는 장면, 정말 황홀합니다. 전 지금 카톡 배경 사진도 그거예요. 배경 사진도 그거예요. 아예 동영상으로 빼다 박아놨습니다. 배경 사진을. 그 정도로 이미지가 엄청난 영화다. 네, 정말 1시간 넘게 걸리는 영자원까지 굳이 가가지고 본 영화들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영화입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5번째 이제 베스트로 들어가면 저는 네. 캐롤 뽑겠습니다. 네. 캐롤. 네, 전 다 거의 다 최신작을 다 갖고 왔고요. 네. 최근 뭐 메이 디셈버 지금 토드 헤인즈도 와우. 개봉 예정 중이고. 기대됩니다. 네. 네, 제가 살면서 본 로맨스 영화 중에서는 가장 섬세하고 가장 날카로운 영화가 저는 캐롤이었다고 날카롭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케이트 블란쳇하고 루니 마라의 뭐 케미스트리는 물론이고요. 그냥 마지막 그 장면도 정말 저는 서로의 그 시선이 마주치는 그 장면도 잊지 못하겠고. 저는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님 생각이랑 하나 반대인 게 있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질문 있잖아요. 사람 대외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영화인데 저한테는 별로였던 영화가 있냐라고 하면 좀 캐롤 뽑거든요. 오케이. 왜냐하면 저는 토드 헤인즈 감독을 좋아해요. 저는 일단 토드 헤인즈 음. 감독을 좋아하는데, 전 그래서 아임다 테어랑 벨벳 골드마인 이런 거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근데 캐롤은 정말 토드 헤인즈의 연출력은 정점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 뭐라고 해야 될까? 전 시나리오가 너무 별로였어요. 저한테는 시나리오가 너무 단편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단편적인 시나리오인데 토드 헤인즈가 연출력으로 끌어올린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히치콕급의 경지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토드 헤인즈 분명히 좋은 감독인 건 맞는데 히치콕만큼의 경지에 오르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히치콕급의 경지가 아닌 이상 제 생각에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구리면은, 제 생각입니다. 시나리오가 이렇게 구리면은 연출이 아무리 좋아도 저한테 만족시키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받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가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 생각했어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이미지에 비해서. 이미지는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캐롤의 이미지는.
왜냐하면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드 인즈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아임나떼요 9점 줬어요. 아임나떼요 9점 줬고 벨벳 골드마인도 엄청 좋아하는 영화예요. 근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지금 아카데미 기획전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영화 중에 하나가 메이 디셈버라고. 좋아하는 감독인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캐롤은 뭔가 시나리오가 너무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더 저한테는 아쉽게 느껴지는 영화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네. 생각하는 것도 근데 다르니까. 캐롤이 왜 좋다고 말하는지도 이해 당연히 갑니다. 음. 네, 이 21세기 영화 중에 제가 정말 좋게 봤던 영화 폭스캐쳐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스캐쳐? 예, 베넷 밀러의 폭스캐쳐. 나 사실 무슨 영화인지 잘 몰라요. 모르시나요? 네네네. 그 베넷 밀러 감독 아시나요? 네, 몰라. 베넷 밀러 지금 폭스캐쳐를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영화 안 찍고 있습니다. 네네. 차기작 소식도 안 들리고 있어요. 네. 근데 아마 그 전작이 딱 2개 있거든요. 근데 말하면 아실 거예요. 머니볼이랑 카포티 만든 감독입니다. 네. 네네네네. 근데 이 폭스캐쳐로 칸에서 감독상 받았거든요. 제가 본 영상물 중에서 가장 서늘한 광기를 단적으로 드러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 영화 말하는데 지금 닭살 돋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실화바탕이에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데이브 슐츠라는 레슬링 선수가 있거든요.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네네. 금메달 딴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네네네. 데이브 슐츠라는 레슬링 선수와 이 존 듀폰이라는 사람 간의 이야기가 아마 나무 위키에도 올라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를 실화로 다뤘는데 저는 처음에 솔직히 머니볼을 재밌게 보긴 했지만 엄청 좋아하긴 했지만 폭스캐쳐 처음 보는 영화여서 그렇게 재밌을까라고 생각하고 봤거든요. 정말 그 서늘함 속에서 보여주는 불안감이 대박입니다. 정말 가히 과장되게 말하죠. 과장도 아니에요. 정말 그 서늘함 속에서 보여주는 불안함을 포착하는 이미지는 가히 큐어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근데 큐어는 뭐라고 해야 될까? 주인공은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그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뭔가 일상과 자신과 타카베야 마미야 사이에서 벌어지는 괴리감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라고 한다면은 이 폭스캐쳐는 뭔가 되게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랑 공간 설정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 벗어날 수 없는 공간과 인간 관계라는 속성에 대해서 보여지는 불안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한 영화입니다. 꼭 보세요. 저는 그래서 베넷 밀러가 10년 동안 지금 10년 넘게 영화 계획도 안 알려져 있다는 게 너무나 열받습니다. 그 정도로 영화 잘 찍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일단 대중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가장 많이 평가하는 게 연기지 않습니까? 스티브 카렐은 물론이고 저는 스티브 카렐이 이 영화에서 보여준 연기를 보고 전 스티브 카렐은 진짜 연기로만 따졌을 때는 탑 티어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워스트 5개를 뽑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5개 한 번에 싹 할까요? 그래도 되고요. 뭐 사실은 워스트를 언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개 처형이죠. 그러니까 제작을 네. 열심히 제작해 주신 분들에 대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영화 그냥 5개를 뽑아 보자면 전 첫 번째는 민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영화가 있었고 뭐 그냥 이거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은 기대가 조금 많았던 영화였는데 왜냐하면은 감독 데뷔작이 되게 임팩트가 엄청난 영화였으니까요.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과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만들었던 장철수 감독님의 영화였는데 웨이브에 지금 있다고 해요. 지금 9부작으로 이제 편집돼서 드라마 형태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고요? 네네네. 그래요? 네, 이걸 처음 제가 시사회를 갔었을 때 사실은 관객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를 사실 기억을 네. 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대가 많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자극에 조금 많이 머물렀던 영화로 남게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영화에 대한 좀 아쉬움이 들고 뭐 저희 두 번째 워스트라고 하긴 뭐 치악산. 이건 말씀드렸죠 옛날부터. 이거는 저는 사실 부천영화제에서 처음 봤던 건데 평가가 무시무시하죠. 사실 영화가 끝났는데
그냥 저는 그냥 뭘 본 거지라는 그냥 생각이 있었던. 뭐 스크립트에도 적혀있지만 이 말을 몇 번을 했습니다. 어. 잘 만들었으면 홍보가 돼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반대를 안 해요 굳이. 이 영화가 사실 크게 알려졌던 계기가 사실은 그 시하고 갈등이었죠. 네. 원주 시하고의 이제 갈등이었는데 네. 사실은 곡성처럼 뭔가 미스터리어도 잘 만들면 네. 홍보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논란이 커지지 않았어도 그냥 될 영화였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조금은 완성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근데 그럼에도 제가 기억이 드는 건 부천 영화제에서 그 다 같이 GV를 하니까 네. 그 배우들이랑 감독님이 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다 같이 단체 티를 맞춰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열심히 찍었어. 배우들하고 감독들하고 되게 뭘 열심히 찍었는데 결과물이 조금 상당히 좀 아쉬운 결과가 좀 나지 않았나라는 결과가 이제 시작산이었고요. 세 번째는 웅남이를 또 갖고 왔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근데 무시무시하네요 라인. 흥미롭잖아요. 그러니까 네. 단군 신화를 모티브로 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모 평론가께서는 뭐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라는 한 줄 평이 화제를 끌었고 그거랑 별개로 이 평론가는 이 평론은 어떻게 뭐 일개 평론가가 저는 무조건 평론가보다 창작자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영화 만들어 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 이따위 말을 배고 자빠졌습니까? 네? 그래서 사과를 했죠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해프닝이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근데 영화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좀 흠이 조금 많아 보였긴 했다. 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인데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전개는 둘째치고 너무 좀 슬랩스틱에 80년대로 집중되지 돌아갔군요. 않았나. 예.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럼에도 입봉작이었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응원하는 입장이고요. 왜냐면 코미디언 출신 감독들이 많아요. 뭐 조던필도 그렇고요. 맞아요. 기타노 타케시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경규님도 그럼 항상 영화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네. 얼마 전에 그 이경규님이 본인 채널에서 기타노 다케시만 한 20분 동안 얘기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이경규님이 예전부터 기타노 다케시를 되게 롤모델로 삼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자기가 힘이 된다면은 꼭 한 번 더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열정을 표하는데 저는 이런 열정은 항상 원합니다. 그럼 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또 코미디언들도 네. 얼마나 또 창의적이니까. 네. K 소나티네를 만들어 줬으면. 그러면 네. 대박이죠. 네. K 소나티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결과물도 기대가 되고요. 네. 네 번째는 대무가. 와우. 사실 이건 조금 평이 조금 잘 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좀 안타까웠던 거는 끝나고 나서 내가 뭘 본 걸까라고 또 들었던 생각이 들었던. 맞아. 근데 그런 평도 많긴 하죠. 네. 그래서 뭐 무당들의 프리스타일 구판 대결이었지만 글쎄 기억에 남는 게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동산하고 맞물리면서 뭔가 좀 해학적인 웃음을 자아내려고 했으나 네. 이것도 저것도 저는 잡지 못했던 결과물이 이 영화에서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야기해봐야 되는 게 박성우님이시죠. 예.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박성훈 배우님의 필모그래피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성과가 좋진 않아요. 네, 진짜 냉정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읊어드리면 뭐 아니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한 18년부터 가야 됩니다. 18년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대의 이름은 장미. 나 그거는 그냥 네. 그러려니 하면서 봤던 것 같아. 물개. 네.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맞나? 네. 뭐 하여튼 뭐. 왕가의 영화 말고. 네. 그러니까. 그러고 오케이 마담. 이거 저 엄청, 오늘 말할 워스트에 강력하게 낄 수 있는데 일부러 말 안 할 겁니다. 이미 왜냐하면 여기 웅남이나 대문가가 적혀 있어가지고 일부러 박성훈님 나온 영화 안 넣었거든요. 일단 저 하나 말하자면 저 오케이 마담도 1점입니다. 네. 1점입니다 저한테는. 그렇죠. 그러고 또 계속 가면은 이제 현우님이 말씀해주신 뭐 대무가, 웅남이, 젠틀맨, 라방, 보호자, 더 와일드. 와. 사실 코로나 시국도 겹쳐가지고 네. 조금 영화 시장도 힘든 와중에 이렇게 또 그렇게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한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서. 네. 그리고 웃긴 게 하나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제가 제 인생 베스트 영화로 필사의 추적을 꼽았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되는 네. 측면이 있군요. 박성훈님 차기작 제목이 필사의 추적. 그렇군요. 몰랐어요. 저는 근데 작품의 완성도랑 별개로 이 외국 고전 영화, 미국 고전 영화들 이름 베껴오는 거는 전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제목 짓는데 창의력이 없나? 특히 스콜세지 영화.
몇 번을 말했습니까? 비열한 거리, 택시 드라이버, 좋은 친구들, 카지노, 순수의 시대, 사일런스. 몇 개입니까? 몇 개야? 성난왕소. 그렇죠. 네, 저는 뭔가 이 제목 그냥 지으면 안 되나? 왜 굳이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모티브가 어느 정도 된 것도 맞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일반 관객분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그쵸. 잘 모를 수도 있기는 한데. 네. 그렇네요. 뭐 제 마지막 좀 아쉬웠던 영화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얘기했었죠, 사실. 가문의 영광 리턴즈죠. 어우, 사실은 이거는 너무 여러모로 여러모로 참 진짜 무시무시하죠, 이것도. 여러모로 참 아쉬웠죠. 그러니까 네. 뭔가 대놓고 뭔가 추석 대목을 노려서 뭔가 들어온 것 같은데, 배우분들은 뭐 작품성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고, 네. 근데 가뜩이나 영화관도 안 오는데 네. 작품성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보지 말라는 뜻이었고, 네. 뭐 감독님은 뭐 영화가 뭐 난도질을 뭐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거 돌려 말하면 좀 관객 탓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역주행이 되는 영화도 있고요, 잘 만든 영화도 안 되는 지금 형국이 뭔가 관객 탓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냥 미친 거죠. 예. 네, 그렇게 관객들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산업이 예술계인데 조금 그렇게 관객을 기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그 김요하 감독이 덩은 실패했을 때 막 언급한 것 발언한 것도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영화는 결국 관객이 봐야 완성이 되는 건데, 네. 이게 관객의 탓을 해버리면 이거는 애초에 영화 자체가 있어야 될 목적 자체를 이미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 이렇게 5개 저도 뭐 아쉬웠던 영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판도라. 판도라도 근데 저는 일단 이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판도라는 제가 싫어하게 된 게. 이게 좀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영화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치인의 잘못인 것도 맞는데 정치인의 잘못인 게 더 큰데,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한쪽 업계를 그냥 매도해 버리는 영화, 사회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그냥 원죄를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없애야 된다. 그래놓고 심파 몇 방울로 사람들 공감 어거지로 얻으려고 하고. 저는 이란 너무 구시대적이고 황색 언론적인 영화가 아직도 나온다는 게 진짜 어지러지래요. 그냥 어지러지래요. 할 말이 없어요. 나온 좀 됐잖아요, 그것도. 네, 한 16년에 나왔는데 좀 됐잖아요. 그냥 속 나갑니다. 그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임스 완 좋아한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21년도 베스트에 말리그넌트가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제임스 완을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제임스 완을 되게 좋아하는 감독인데, 그래서 제가 소우도 좋아해요. 소우 1편 8점 줬어요. 저 8점.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소우 5편입니다. 소우 5편. 소우 5편. 아마 고물 팬들은 다 보셨겠지만 소우 5편이 시리즈에서 가장 잔인합니다. 네. 소우 덕후들이 트랩의 난이도까지 막 다 보여줘요. 얼마나 잔인한지 난이도까지 나눠놓거든요. 하부터 극상까지 나눴는데 이 극상 난이도의 트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영화가 소우 5편이거든요. 근데 소우 5편은 그냥 좀 보면서 느끼는 게 그냥 추했어요. 계속 만들어야 하나? 그치. 왜 이따위로 만들 거면서 수익이 나고 새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화 다 1점입니다. 네. 1점이고요. 예. 이제부터 2점으로 갑니다. 네. 2점짜리 영화로 갑니다. 2점짜리 영화 궁합입니다. 궁합이 그 이승기님 나왔던 궁합인데, 심은경 배우 나왔던 건가요? 네. 그게? 그거 안 봐서 모르겠네. 진짜 그냥 그럴 수 있죠. 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샤랄라고 끝나 있었습니다. 그냥 이것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오랜만에 듣네 그 영화는. 예, 좀 진짜 너무 그냥 구려요. 할 말이 없어요. 이승기 배우는 베가본드 이후로 생각이 별로 안 나는데. 다음 영화, 네 번째 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묶을게요. 두 편인데. 엑스맨입니다. 뭐만 할 것 같나요? 네네. 두 편을 묶었는데 엑스맨 최후의 전쟁이랑 엑스맨 다크 피닉스입니다. 네. 이게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맨 최후의 전쟁부터 말하자면 엑스맨 1, 2편
브라이언 싱어가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세계관을 그 어떤 미친놈 하나가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어 올린 답을 미친놈 하나가 그냥 다 무너뜨렸습니다. 에? 어떻게 그 징그레이 피닉스 볼 수 있어요. 피닉스 보고 싶다는 거 하나만으로 어떻게 그 모든 세계관을 다 무너뜨립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뭐 저는- 도전이었죠. 도전이었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찰스 자비에가 한 초반부에 죽어버려요. 사이클롭스랑. 아니 찰스 자비에가 없으면 이 세계관은 이어질 수가 없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엑스맨 제작자가 폭스 쪽 제작자가 피닉스 그냥 날뛰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다크 피닉스도 같은 의미에서 개망작이죠. 결국 다크 피닉스도 제작자가 또 피닉스 날뛰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만든 흉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 영화는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져야 하는 영화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계관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브라이언 싱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거지로 갈아엎은 거 아닙니까? 데이지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안타깝네요. 망해하는 영화라 생각합니다. 아, 그러고 안타깝습니다. 다크 피닉스 어떻게 그렇게 브라이언 싱어랑 매튜 본이 다시 만들어 올린 시리즈를 이 한 편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벤져스보다 엑스맨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의 심리를 다룬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엑스맨은 어쨌든 그 뮤턴트라는 존재의 개개인의 내면을 다루는 방식이 어벤져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애초에 이 캐릭터들의 기본적인 설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마이클 패스벤더라고. 그 마이클 패스벤더를 좋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퍼스트 클래스예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그 정도로 제가 엑스맨을 좋아하는데 이 다크 피닉스에서 그냥 와장창. 다 깨져버린. 전 그래서 다크 피닉스에서 유일하게 건질 거 딱 하나입니다. 매그니투 액션. 매그니투 혹시 다크 피닉스 보셨나요? 전 이거 용암에서 봤어요. 용암에서 엑스맨이어서 여러모로 안타깝. 망작인 거 아는데도 용암에서 봤어요. 아는데도 군대 입대하기 3주 전에. 자,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진짜 남은 거는 그 매그니토의 기차 액션씬 알죠? 그것밖에 없었다. 이제 마지막 영화는 네. 전주에서 본 영화인데 네. 화이트 리버라는 영화입니다. 아 그건 뭔 영화죠? 화이트 리버? 중국 영화예요. 네. 결국 이 영화가 말하는 게 자극은 또 다른 자극을 낳는다. 이 영화가 그냥 이 영화의 주된 주제가 이겁니다. 자극은 또 다른 자극을 낳는다. 이제 왓챠에서 감상할 수 있네요. 네, 하여튼 뭐 국내에서 개봉 안 하는 영화인데 뭔가 저 이 영화가 이미지만 봤을 때 뭔가 그 지구체험에서 보였던 그런 미스테리한 느낌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 비간 감독이 보여줬던 그 미스테리한 이미지 있잖아요. 칼리 네. 블루스도 그렇고 그런 영화에서 보여줬던 느낌이 들어가지고 재밌겠다 싶어서 봤습니다. 근데 일단 결론 한 줄로 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관계만 계속합니다. 2시간 동안. 자극에만 머물렀군요. 그니까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의 주제는 자극이 또 다른 자극을 낳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주제를 이토록 자극적으로 묘사를 하니까 자극이니까 영화가 설득이 전혀 안 됐어요. 뭐 어쨌든 짧은 영화끈에 베스트 5하고 워스트 5를 뽑아갔는데 네. 뭐 그 와중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공감 못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냥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그냥 특히나 워스트 같은 부분에는 그냥 정말 개인적인 감상평이고 네. 또 좋아하시는 분도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뭐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몇몇 영화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예. 이제 베스트 워스트 100회 특집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다음 주 영화는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파묘는 목요일 개봉이어가지고 못 하고요 저희가. 아마 근데 두 개 다 보지 않을까 싶은데 바트나카이브 키쿠아의 3개 다 볼 것 같긴 한데 메인은 아마 바트나카이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져가야 아무래도 되지 제가 않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페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장담하시겠지만 이 영화 보시면 알렉산더 페인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네. 바튼 아카데미로 네. 다음 주에 뵈는 걸로 하고요. 네. 영희대 100회차 네. 인생 영화 100회였습니다. 베스트 5, 워스트 5 만나봤고요. 네. 다음 주 바튼 아카데미로 네,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